안녕하세요. 프로작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센수학 1등급 연애도 학습법. 어느덧 5주차에 들어섰네. 그쵸? 5주차. 오늘은 5주차의 출발점이자 29번째 에피소드. 월요반이죠. 월요반. 고등수학 상반이고요. 지난주까지 해서 사실 8단원까지 부등식까지 끝났잖아. 그치? 부등식까지.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부등식까지는 다항식 처음부터 부등식까지는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있던 1학기 과정과 그 다음에 고등수학 1학기, 1학년 1학기 과정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수학의 기초적인 대수 부분이야. 매우 중요한 수학의 기초적인 대수 부분. 물론 이참수도 들어가 있었지만 사실은요. 이참수에 관한 약간의 이해 빼놓고는요. 전부 다 대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등수학을 잘할 수 있는 준비가 어떻게 끝났다. 거기까지가 고등수학의 기초적인 산수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네. 그쵸? 자, 이번 주 다음 과제는 여전히 또 고정 댓글란에 선생님이요. 진도표를 줬지. 보면은요, 9단원과 10단원, 이 고등수학 상은 좀 양이 많아서, 이제 드디어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시작되는데, 도형의 방정식, V쌤이 높아심에 먼저 얘기해주지만, 이 도형의 방정식은 말이다, 이제부터 학생들이요, 급 좌절 모드에 빠지는, 그나마 방정식과 분식까지는 어찌어찌해서 버텼다고 하더라도요. 1학기 보통 기말고사에 걸리겠죠. 그쵸? 하여튼 이 도형의 방정식이 어디 위치하든 간에 학생들이 매우 큰 곤란함을 느껴. 왜냐면 이제 변수가 2개짜리가 등장하거든. 변수 2개. 직선이든 원이든 변수 XY 변수 2개. 그래서 오늘은요. 그거에 관련된 거에 약간 맞물려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정식과 부등식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를 후이쌤이 좀 정리해줄까 해. 이게 또 그래프랑 관련이 있으니까. 자, 오늘 에피소드 주제는 뭐냐면은요. 방정식이 부등식의 기준이고 근간이고 방정식이 부등식의 엄마 역할을 한다고. 근데 부등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이해와 기하학적인 이해와 이제 XY 변수 2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요 얘기를 좀 해줄까 해. 다시 한번 방정식이 부등식의 근간이고 기준이고 기본인데 근데 부등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자, 오늘의 에피소드 출발해 봅시다. 방정식 부등식의 기준이고 근간이고 엄마 역할을 수행한다. 자, 일단 우리가 등식과 부등식을 좀 이해하겠어. 등식과 부등식. 자, 등식은요, 한마디로 균형 상태예요. 뭐라고요? 등식은 빰빰. 균형 상태. 왼쪽과 오른쪽이요. 균형, 등호. 같다라는 손입하는 거니까 균형 상태를 말해요. 부등식은요, 저 균형 상태가 깨진 거야. 깨진 거. 따라서요, 부등식은요, 맞습니다. 불균형 상태를 말해요. 불균형. 즉, 좌변과 우변이 불균형 상태. 그래서요, 여기 있던 등호, 빨간색. 요 등호가 사실 여기 있던 등호 이거잖아. 그쵸? 요 등호를 기준해가지고 균형이 왼쪽이 더 크거나 좌변이 오른쪽이 더 크거나 이게 불균형 상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은 방정식, 부등식 이론 잘 공부했으면 돼 있을 거야. 등식일 때는요, 나올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어요. 항상 X값, 미지수값 상관없이요, 늘 성립하는 항등식. 그리고 늘 성립할 수 없는 거짓 신등식. 그리고 미지수 값에 따라서 이 등호가 참 거짓이 결정되는 드디어 방정식이 나타나지. 방정식. 글쎄 오늘 주제는요. 이 방정식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출발해 볼까요? 그렇죠? 이 방정식이 부등식 이 기준점, 요게 바로 기준이거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출발해 봅시다. 방정식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접했던 가장 기본적인 것 1차 방정식 먼저 볼까요? 2x 마이너스 4는 0부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누구나 쉽게 풀 수 있죠. 그쵸? 넘기면 4고요. 따라서 x는 2예요. 자, 이게 뭘 말하냐면은 미지수 몇 개 있니? 어이 포제님들 미지수 몇 개 있어? 하나 있잖아. x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요. 맞습니다. 수직선 딱 그리면 돼요. 수직선 x 그린 다음에 이 등호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근이자 해 x = 2는요. 딱 점 하나 찍히면 되는 겁니다. 요 점 하나 x = 2라고 하는 점 하나 딱 찍히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맞지. 자, 그런데 저랑 비교해서요. 한번 해볼까? 2x 마이너스 4인데요. 한번 더 쓸게. 얘가 이제 0보단 더 크대. 얘는 사실 풀어주면은요. 변수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넘기고 풀어주면 얘 x가 2보다 크다는 건요. 우리 중학교 한 2학년 수준 이상 돼도 다 알죠. 그쵸? 그러니까 x가 2보다 큰 거니까 요 노란색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답 이놈은요. 요 범위가 돼요.
그지? 오케이. 하나 더 해볼게. 2x 마이너스요. 이것이 0보다 작다. 이 부등식도 마찬가지죠. 풀어주면 다 알다시피 V쌤 왜 이렇게 쉬운 걸 말씀하세요? 아니, 방정식과 부등식 관계를 얘기해 주려고. x가 또 2보다 작다 나오고요. 그쵸? 이 범위는요, 당연히 이쪽 범위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봐. 식이 똑같잖아. 똑같은 식이야. 근데 얘는 등식이고 그 다음에 x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 결정되는 방정식이고 얘는요, x의 범위에 따라서 참 거짓 결정되는 조건 부등식이야. 그럼 조건 부등식. 누가 기준되는 겁니까? 당연히 방정식의 근이었던 똑같은 식이면 항상 균형 상태를 만족하는 요게 기준이 돼가지고서 우리 부동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거야. 그쵸? 자, 그런데 이제 1차 때부터 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풀어주니까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그쵸? 나왔는데 이제 2차 때부터는 잘 안 보이는데 아예 1차 때부터, 사실은 1차 때부터 얘를 부등식일 때는요, 이렇게 함수적으로, 그래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y = 2x-4. 이거 직선 그릴 수 있잖아. 그쵸? 자, 얘는요, 2,0 지나죠. 2,0 당연히 지나. 왜? 0일 때가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요, 길이가 2니까 쉐렛 이런 놈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제 읽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읽어주면 돼. 그냥 이 상태에서 봐. 이 y 값이 0보다 클 때의 x의 범위가 뭐냐? 이게 정확한 해석이야. 다시 한번.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 관계 때도 얘기했던 거고. 자, 정확하게 함수적으로 y를 놓고 봐야지만 눈으로 보인다고. 봐요. 이 y 값이 0보다 클 때의 x의 범위가 뭐냐 이거야. y 값이 0보다 클 때요? 이때 y 값이 0보다 크잖아. x에다 이런 걸 넣어줘야지만 y 값이 0보다 더 큰 게 함수값이 나올 거 아니야. 셋말이 같이. 따라서요, 요 xy 이렇게 변수 두 개짜리, 즉 좌표 평면상에서의 그래프를 봐야지만이 부등식의 해가 눈으로 보인다 이거지. 그치? 따라서 자, 이 y 값이 0보다 클 때 x의 범위 y 값이 0보다 클 때 이때죠. 이때 해당하는 x의 범위 요게 바로 뭐다? 이 조건 부등식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y 값이 얘도 y로 올까? 이 y로? 이 y 값이요, 0보다 작을 때 x의 범위예요. y 값이 0보다 작을 때 이때잖아요. 이때 x 이런 걸로 하면 y 값이 0보다 작게 나오잖아. 보이지? 따라서요, 1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이 y 값이 0보다 작을 때 x의 범위 샷 해서 x가 2보다 더 작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와 관련해서 V쌤이 벌써 검색해서 다시 한번 봐봐. 오늘 좀 짧게 설명 끝낼 거니까 워낙 중요해서 선생님 다시 얘기해 주는 거야. 포마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 검색창에 검색해가지고 봐. 포마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를 반드시 마스터해야 돼. 반드시. 그리고 이건요, 그냥 딱 띄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얘기하는데 부등식의 독해를 할 때는요, 방정식은 그냥 지점 하나로 끝나지만 변수 하나. 근데 부등식을 독해하려면요,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봐야 된다. 이게 핵심상. 하나 더 보여줄게. x제곱 마이너스 3x 얼마 플러스 이퀄 0. 다 풀 수 있잖아요. 미주수 x 하나씩 하나고 이건 방정식이야. 왜? 너희들한테 비교해주는데 이런 건 다른 거죠. 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건 무슨 식입니까? 항등식이죠. 네, 알고 있죠. 이게 항등식. x에 뭘로도 성립한 항등식. 그죠? 여기 만약에 a, b, c가 있다면요, 당연히 1, 2, 1 이렇게 미정계수 잡아주는 것들은 다 배웠잖아. 수치 대입을 하든 계수 비교를 하든. 얘는 항등식이고 얘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해서 풀고 아니면 근해공식 넣어서 풀고 그렇게 살아왔잖아. 따라서요, x는 얼마입니까? 1이거나 5와 2라고 하는 근을 가져요. 그래서 그려주면은 샤샤샷 일단 변수 하나짜리 때문에 방정식은요 딱 눈에 보이죠. x가 1이거나 얼마 2거나 이게 방정식의 근이에요. 딱 이 점일 때만 만족하는 거지. 그치? 근데 부등식일 때 이제 이거 부등식일 때 똑같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이번에 0보다 크다라고 할까요? 크다. 이때 1차 함수 때는 잘 못 느꼈겠지만 바로 풀리니까 바로 이거 그림 안 그려도 풀리잖아. 근데 2차부터 이제 사실은요 그림을 그려야지만이 눈으로 보여. 그래서 이걸 만족한 정답 얘를 y라고 할까요? 이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죠. 사실은 0일 때 1일 때 0진하고 2일 때 0진하고요. 사실은 쉐렛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려주면 이런 2차 함수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읽으면 되는 거지. y 값이 0보다 클 때의 x의 범위는 뭐니? y 값이 0보다 클 때 당연히 이때 하고요. 이때잖아요. 그쵸? 맞지? 0보다 클 때. 그때 x의 범위는요. x에다가 이런 걸 넣어주면 돼요. 이런 걸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거나 5와 x가 2보다 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데 그림으로 이해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0보다 커? 그러면 경계선의 바깥쪽 값?
경계선의 바깥쪽 값 이렇게 하고 땡쳤던 거야.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프를 읽어야 돼요. 읽어야지만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우리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당연히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 0보다 작다는 경계선의 사이값 이렇게 너희들이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은 외웠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얘를 y라고 한다면요. 이 참수는 똑같잖아. 이제 읽어봐. 이 y값이 y가 얘인데 y값이 0보다 더 작을 때 x의 범위는 뭐니? 이렇게 되는 거야. y값이 0보다 작을 때 이때잖아요. 이때 x의 범위는 이게 되는 거거든. 이해가지? 따라서 x는요. 1하고 2 사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부등식은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눈으로 보이는구나. 이게 핵심 사항이에요.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눈으로 보인다 이거야. 그쵸? 하나 더 갈까요? 우리 이제 문자가 들어갔던 거 헷갈렸을 텐데 사실은 ax 플러스 ax 이걸 b 할까요? 요거는 말이다.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a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등식일 때 미지수 앞에 개수, 최고창의 개수의 문자가 떴습니다. 등식일 때는요. a가 0일 때와 두 번째로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 띵킹한다. 이렇게 정리했었지. 등식일 때는요. a가 0이 아니면 나눠주면 되겠죠. 왜 a가 0이 아니면 몇 차 방정식이 떠들어 x에 관한 1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x는요. 다 공부했지. a분의 b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의 실근을 가져요. a가 0이 되면 이제는요. 산통 깨지는 거죠. 왜? 이제는 1차 방정식이 아니라 0 곱하기 x는 늘 0이니까 두 가지로 갈려서 이때 b가 만약 0이면은요. 이때는 부정. 해가 무수히 많다. 0,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항등식이 되는 거야. 0, 0 되면요. 이때 x값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 되는 거라고. a가 0입니다. b가 0이 아니라고 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x에 뭘 넣어도 0인데 a가 0이니까. b는 0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0은 0이 아닌 것과 같을 수 없잖아. 이때는요. 불능이 됩니다. 해를 구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짓인 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했던 거잖아. 그쵸? 이해갔지?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제가 기준이니까 요런 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이런 거 풀 때 부등식 이제 어떻게 풀어야지만 이걸 풀 수 있냐? 이걸 만족하는 A값, B값. 예. 당연히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일단 부등식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에 문자가 떴잖아. 이때는 어떻게 첫 번째로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는 당연한 거고 0일 때 0이 아닐 때는요. 0이 아닐 때 어떻게 얘가 양수일 때 하고요. 얘가 어떻게 해? 음수일 때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띵킹한다. 요 최고차의 개수요. 앞에 있던 놈의 개수가 0일 때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 띵킹. 왜 그러냐면 방정식과 부등식의 가장 큰 차이 뭐예요? 얘는 요 양변 곱하거나 나눌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식이 싹 바뀌잖아. 얘는 상관이 없거든. 근데 얘는요, 얘랑 다른 아주 큰 차이, 뭡니까? 다 똑같이 풀면 되는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요, 부등호의 방식이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래프적인 이해 플러스, 뭐예요? 요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최고차의 개수에 문자가 있습니다. 얘는 0일 때, 0이 아닐 때. 부등식은요, 0일 때와 0이 아닐 때는 당연한 거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누어 띵킹. 자, A가 0이면요, 이때는 어떻게 해? 0 곱하기 X니까, B가 X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생각해봐. 얘는 늘 0이잖아. 0이니까 이게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요? B는요. 따라서 A가 0이면 B는 항상 뭐가 돼야 되는 거야? B는요. 얘가 0이니까 B는 항상요. 음수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A가 0일 때는요. B가 음수가 돼야지만이 이게 성립해. 그지? A가 0이면 B가 음수가 돼야지만 0은 뭐예요? B가 음수일 때 성립하죠. 이때가 돼야지만이 X는 이때 있던 X는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그런 부등식이 되겠네. 그렇죠? 절대 부등식이 될 거라고 이런 값이면. 자, A가 양수면은요. 양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나눠주면 되겠죠? X는 항상 A분의 B보다 더 크다. 이렇게 땡이야. 그쵸? 됐죠? 다음에요. A가 음수면요. X는요. A가 음수면은 나눠주는데 부등호의 샥 바뀌어요. 바뀌고 A분의 B 이렇게 1달락이다. 정답 준다. 더 해야겠네. 자, A가 0일 땐 이 상태에서 B가 음수면은 이때는요. X는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되는 거고. B를 좀 구분해줘야겠죠? 만약 B가 0이면요.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아니 얘가 0인데 얘가 0이면 늘 0인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말이 안 되잖아. 이때는요. 해가 없다. 이때 해가 모든 실수 해가 없다. 요렇게 일단 정답은 얘가 0일 때 B가 0보다 작으면 얘는 X는 모든 실수. 얘가 0이면요.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해가 없다. A가 0보다 크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범위에서의 정답.
음수면요 이런 번의 정답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가. 그래서 자 오늘은 방정식과 부등식에 관한 얘기를요 짤막하게 다뤄봤는데 좀 더 깊고 절대 부등식까지 다룬 얘기는 어떻게 포마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를 꼭 찾아서 반드시 마스터하시고 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얘가 항상 방정식 부등식 등식이 부등식의 기준 엄마 근간이라고 근간. 그래서 얘를 잘 공부해야 돼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 뭐냐면은 차이점이 항상 저기 있던 기준식인 방정식 상태 변수 하나일 때도 방정식 상태는 실수축 하나 1차원상에서의 어떤 특정한 점들이 만족하는 근 또는 해가 되는데 근데 이러한 부등식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에서 균형선에 깨진 것들을 봐줘야 된다. 균형이 깨진 거지. 얘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깨져서 항상 기준에서 바깥 조금 안쪽과 외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해하시라고. 이게 이해가 되면은 2차 절대부등식도 당연히 이해가 될 거라고 믿어. 그거 이해해야 돼. 2차 절대부등식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게 왜 그런지 이해해야 된다고. 작거나 같다. 왜 그런지 이해해야 된다고. 하나 더요. 여기 있던 자 등호와 부등호 있을 때 문자 들어갔을 때 방정식과 부등식의 가장 큰 차이. 방정식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등식일 때는 최고 차이에서의 문자가 떴습니다.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누는 띵킹으로 땡이야. 부등식일 때는요 0일 때와 0이 아닐 때는 당연한 거고 0이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요 양수와 음수일 때 왜요? 음수를 곱하면은요 얘랑 다르게 부등의 방향이 샥 바뀐다라고 하는 등식과는 매우 큰 차이점이 하나 있으니 두 가지를 깔끔히 정리해둬서 공부해 두기를 바래. 정리됐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